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점검해 보셔야 할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간과되는 숨은 원인들이 있는데 요건 진짜 몰랐네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복습을 하자면, 장누수 증후군은 소장에 장벽을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에 염증이 생긴 거죠. 염증 때문에 균열이 생겨서 그 틈으로 대사성 독소나 미생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혈관 안으로. 큰일이죠. 어딜 막 들어와. 혈관과 우리 피는 정말 성스러운 곳인데, 뭐가 외부에서 막 들어오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고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림프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고 간 기능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지독한 병들, 그 대부분이 바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아토피, 알러지, 천식, 건선, 또 피부질환, 류마토이드, 크론,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꼭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어도 갑상선 문제, 만성피로, 자궁의 혹, 유방의 혹, 아니면은 생리통,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만성기관지염, 아니면 중이염, 쉽게 감기 자꾸 걸리는 아이들, 아니면 다 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서 고전하고 계신 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입니다.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한 번 사용으로 100% 건강한 박테리아를 다 전멸시킬 수가 있어요. 다시 재건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데, 항생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나 최근에 병원 간 적 없는데, 항생제 처방받은 적 없는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생제 80%는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소, 돼지, 닭 키우는 데 써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한답시고 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 아니면 유제품 좋아서 많이 드시는 분들, 유제품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운동하느라 닭가슴살 많이 먹는 분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탄수화물도 조금만 먹는데 왜 피부 문제가 개선이 안 되지? 이놈의 알러지, 천식,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 돼지, 닭, 아니면 우유,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거죠. 유제품 얘기가 나와서 치즈, 버터 다 안 됩니까? 이거 질문하셨던데, 치즈, 버터는 오히려 좋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예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냥 일반 치즈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치즈의 원료도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치즈 중에서도 우리가 진짜 치즈라고 말하는 게 있고, 한 장씩 이렇게 낱개로 만들어가지고 포장된 슬라이스 치즈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치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살균한 우유랑 발효된 유제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예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어쨌든 항생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인공감미료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감미료. 이게 수크랄로스. 이게 코카콜라 제로에 들어가는 건데요. 칼로리가 전혀 없는. 그전에는 다이어트 콕에 아스팔탐이라고 하는 인공감미료를 썼었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중얼중얼 지랄지랄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바꾼 건데, 이 스크랄로스는 한 번 먹는 걸로 건강한 프로바이오틱, 우리 장내 유익균의 50%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랑 유산균이랑 내가 돈 주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로콜라 한 번 마시면 말짱 헛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랄로스는 콜라 말고도 음료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도 사용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나 장류, 절임 식품, 인공 감미료예요.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감미료 중에 칼로리가 안 나가는 대용품으로 여기저기 자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공식품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예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장 누수를 심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장내 환경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 염증도 심해지고 장의 투과율이라 그러죠. permeability.
그러면 장누수증후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잠이 모자란지 확인하시고 잠 많이 자면 스트레스 조금 풀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잠까지 부족하면 더 심해지니까 잠이 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만 한 게 없죠. 스트레스의 본질은 내 머릿속이 복잡한 게 아니라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까 그 호르몬을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운동이 좋고 그리고 또 노래, 뭐 명상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단순한 게임도 일시적으로 잠깐은 도움이 됩니다. 중독되면 큰일 나는데 게임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도 괜찮은 거예요. 노동. 여자분들이 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집에서 접시 닦고 그릇 닦고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만이나 과체중. 이걸 왜 점검해야 되냐면 살찌면 장누수가 심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살이 쪘다면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누수증후군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치료를 해보려고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살이 하나도 안 빠져.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장의 치료나 회복이나 뭐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이나 마른 분들 말고 이제 과체중에서 시작하신 분들, 과체중인데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체중이 좀 내려가야 장도 조금 괜찮아지겠구나. 지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 거 땡겨 하시는 분들, 나 탄수화물 중독이야, 나 단 거 중독이야,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장내 균형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피부 안 좋고요, 생리통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20대 30대면은 지금은 괜찮지요. 그나마 그냥 피부 정도만 문제고, 근데 40대 넘어가면은 난소에 혹 생겼대, 콜레스테롤이 높대, 갑상선에 혹이 있대, 병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미리미리 잘 하셔야죠. 열심히 대학 나오고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조금씩 체중이 불었다. 이게 남 얘기 같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일찍부터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 다 관리해가지고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도 예방하시고 또 장누수증후군이나 이런 문제들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좋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죠. 이 제초제, 농약인데 농약. 제초제가 많이 들어간 곡물을 많이 먹는 게 안 좋죠. 이거 장누수를 심하게 합니다. 꼭 밀가루, 보리 말고 다른 곡물들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MO 유전자 조작 작물에 제초제가 더 많이 사용되죠. 유전자 조작을 한 목적이 그거니까 제초제를 많이 뿌려도 죽지 말라고. GMO가 뭐 안전하다 뭐하다 토론 시작하지 마시고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저는 안 먹고 싶은데 뭐 자꾸 와가지고 안전하다고 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알았으니까 과학자들끼리 토론하시고 GMO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이랑 농산품에 표기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먹기 싫은 사람들만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쉬쉬 숨기고 못하게 하면서 자꾸 안전한데 왜 그렇게 의심하냐고 그러는 게 더 수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글루텐 들어간 보리랑 밀가루만 끊어서 될 일이 아니죠. 점검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리스트를 적어보면 또 나한테 해당되는 건 몇 개 없을 거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충제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많이 챙겨서 먹기 시작하시는데 보통 케르세틴이랑 글루타민, L글루타민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거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처방을 해주니까. 근데 좀 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비타민 C예요. 이 비타민 C 부족하면 장누수증후군 못 고칩니다. 처음부터 비타민 C 부족이 원인이었던 경우들도 있어요. 비타민 C가 혈관 건강에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또 피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바르는 제품도 있잖아요. 또 이 항산화제의 면역력 하면은 비타민 C잖아요. 보세요. 혈관이나 피부 건강에 비타민 C가 왜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 거예요? 비타민 C는 협력해서 일을 합니다. 아니 뭐 비타민 B도 그렇고 미네랄들도 그렇고 영양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콜라겐이랑 같이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노화되고 그러면 균열이 생기고 그런데 이거를 비타민 C가 방지하는 거예요. 혈관 벽 그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벽이 빨리 상하고 금이 쫙쫙 갈 수도 있고 또 잘 관리된 아파트는 페인트도 오래 가고 벽에 금도 안 가고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이 잘 관리하면 오래 가고 안 그러면은 빨리 노화가 되는 건데 비타민 C가 혈관이나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죠. 피부에 좋은 건 장에도 좋다. 피부가 안 좋으면 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피부 점막, 피부 조직이랑 장 점막, 장 조직이 똑같아서 그냥 그래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혈관 조직이 느슨해지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장 조직도 느슨해지고 장 누수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끄고 비타민 C 빨리 사러 가셔야죠. 그렇죠? 가지 마세요. 비타민 C를 보충제로 먹게 되면 그 아스코르빈산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인 건 아시죠? 예, 비타민 C라고 하는 걸 감싸고 있는 바깥에 있는 막, 그 막이 아스코르빈산이에요. 그리고 그 막의 안쪽에는 바이오플라비노이드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도 있고 J팩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타민 K도 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예, 별게 다 들어있죠. 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스코르빈산이 아니라 그래서 천연 비타민 C 아니면 홀 바이타민 C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비타민 C입니다 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마케팅을 한 건데 그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비타민 C가 많다고 알려진 식물들의 추출물인 거예요. 카무카무 베리나 아니면은 뭐 사과, 비트, 브로콜리, 당근, 뭐 시금치, 딸기 이런 생각나는 과일이랑 채소를 전부 다 갖다가 섞어서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이제 500mg 정도 나온다 라고 클레임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정말 500mg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자, 그래서 결론은 그냥 비타민 C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차라리 그냥 아스코르빈산으로 만든 비타민 C를 먹어야 제대로 정해진 용량이라도 1000mg면 1000mg, 이렇게 뭐 5000mg면 5000mg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음식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항생제 들어간 육류 피하세요. 또 가공식품, 뭐 특히 음료수, 과자 피하세요. 제초제 들어간 곡류 피하세요. 뭐 그러고 나니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는 비타민 C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살려고 따지시기 전에 대신 먹을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타민 C 속에 들어있는 것들, 바이오플라비노이드, 식물 영양소가 특히 중요하니까 그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 일단 케르세틴인데 그 양파에 많죠. 양파. 그리고 메밀싹. 메밀싹 이거는 미국에서 이거는 보충제로 많이 나와요. 그냥 스프라우리드 벅윗이라고 해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도 팔고. 그리고 우리가 귤이나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과일에 비타민 C가 많다고 할 때 이 식물 성향 영양소를 다 포함한 비타민 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에 정작 비타민 C 얼마 없대 할 일이 아니라 그냥 귤,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화과 식물에도 대체로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파슬리도 좋고요. 한국은 파슬리를 많이 먹나?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흔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비타민 C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비타민 C는 보충제만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음식으로 먹고 추가로 비타민 C 보충제를 먹어주는 건 괜찮겠죠. 네,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또, 자, 그리고 저는 글루텐도 안 먹고 비타민 C도 많이 챙겨 먹고 기능의학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서 케르세틴도 먹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인슐린 저항. 인슐린 저항이 있으면 다 당뇨 환자는 아니죠. 증상이 없지만 인슐린 저항 직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인슐린 저항이 비타민 C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야, 이런 그걸 몰랐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를 고갈시키는 1등 공신은 담배예요. 담배, 흡연. 담배 한 가치에 25mg씩.
지난 방송에서도 또 언급을 했고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 아연도 중요하고요. NaC 이건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유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초유를 유산균이랑 같이 먹어도 되느냐. 예, 초유랑 유산균 함께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보통은 식사와 함께 복용하실 것을 권하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복용 후에 속쓰림이나 속이 불편함을 느끼시니까 그냥 식사랑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L글루타민 이것도 기능의학 병원 다녀오신 분들은 거의 처방 받으셨죠. 이 글루타민을 파우더로 복용하실 경우에는 식후에 바로 드시면 되고요. 알약으로 복용하실 경우에는 뭐 식사하기 1시간 전쯤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고 너무 이렇게 헷갈리면은 그냥 식사 후에 드셔도 돼요. 예. 장 누수가 이제 심한 경우, 많이 진행이 됐고, 많이 망가진 경우죠. 예를 들면 회복하는데 뭐 6개월, 1년이 걸리니까요. 그렇잖아요. 다시 세포들이 재생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틴도 도움이 돼요. 바이오틴. 보통 머리카락, 손톱, 피부 때문에 바이오틴을 많이 드시는데 피부에 좋은 건 장에도 좋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게 있는데 닥터 울프슨이 만든 포뮬러예요. 겉쉴드라고. 이게 장 누수 증후군 포뮬러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닥터조 스토어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광고하냐고요? 예. 근데 뭐 이거 하나 팔려고 이부작 방송한 거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판단이나 비난은 개인의 몫이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좀 장누수 증후군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께 오늘 방송이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 드렸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직도 모르시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알려드려야 될 게 너무 많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3부를 또 해야 하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상담하셔서 내가 장누수 증후군이 확실한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한 치료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피하고 이 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거는 전적으로 환자분들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하셔야 되지만 좋은 지침을 받는 거, 좋은 가이드를 받아서 치료를 쉽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